안녕하세요. 별난주비입니다. 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8월이 지난지도 정말 한참 지난 듯한 기분이 드네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요즘 이율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죠. 빅스텝이 나오더니 자이언트 스텝이라니. 은행에서 예금 및 적금 특판하는 거 보면 와, 목돈 있으면 그냥 쉽게 돈 벌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재 목돈을 모조리 주택 및 자산에 집어넣어둔 상황이라 더 아쉽네요. 이럴 때일수록 얼른 돈 모아야지 하면서도 치솟는 대출 금리가 걱정이 돼서 대출을 먼저 갚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저축이 먼저일까요? 대출 상환이 먼저일까요? 사실 어떤 게 정답이다 할 수 없지만 비율을 정해서 실행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100% 저축도 또 100% 대출 상환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대출 금리가 치솟다 보니까 대출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고 일부 현금 자금이 쌓여야지 다음 투자금 마련 혹은 예비비 및 비상금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저는 5대5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대출금리가 5%를 넘어서면 6대4 혹은 7대3 정도로 대출 상환 속도를 조금 더 높일 생각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선저축이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모조리 저축으로 넘겨두고 이달 저축 금액을 감안해서 일부를 비율만큼 상환해 나갑니다. 가지고 있는 달러도 1280원에 매도하면서 잘했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고 고점이다 생각했어요. 가지고 있는 원화 현금도 거의 대부분 주택구입자금에 들어가고 나니까 투자 여력이 줄어서 상당 기간 무기력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지 않다면 종잣돈이 금방 모일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다시 열심히 달려봐야겠죠? 종잣돈이 있어야 투자에 관심도 기회도 생기고 잡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럼 8월 수입 먼저 보겠습니다. 총 수입 567만 341원, 월급 534만원 있었고요. 부수입 16만 9,057원 있었습니다. 공모주 수익 9만 7,611원 있었고요. 공모주 청약 한 건 정도만 진행했었는데 나름 쏠쏠했습니다. 금액 자체가 조금 커서 수익 금액도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쿠팡 수익 62,198원. 파트너스 활동을 조금 뜸하게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글을 올릴까 말까 하는 정도로 생각보다 수익이 꾸준하게 들어와서 다시 양을 늘려서 수익을 올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투자 수입 9,248원. 본업이 너무 바빠서 엔화를 사고 팔 시간이 없었네요. 점심도 화장실도 겨우 갔던 터라 이달은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나서 이렇게 출금을 했습니다. 금융소득 11만 1,284원. 주식 수익 11만원 있었고요. 저는 국내 주식도 하고 있습니다. 시드가 크진 않지만 그간 수익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매도를 하고 수익이 나서 바로 실현 수익만큼 출금했어요. 대부분 물려있지만 다시 영차 힘내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토스 이자 및 결산 이자 일부 있었습니다. 토스 이자는 원금 금액이 얼마 안 되니 확 줄었는 느낌이 드네요. 토스 파킹만 이용했는데 K뱅크가 2.3%로 3억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추후 사용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보시면 파킹 통장 높은 금리로 지급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도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타 5만원. 애드포스트 수입 5만원 들어왔습니다. 블로그 수익은 자주 발생하지 않는데 5만원이 넘어가서 출금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수익이네요. 이제 지출 보겠습니다. 총 지출 218만 3,299원. 이번 달은 기준금액으로 삼았던 230만원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큰 변동 지출이 없었던 무난한 한 달이었어요. 용돈 80만원, 부부용돈 각각 있었고요. 부부용돈으로 각자 서로 터치하지 않는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이 공동의 돈을 절약하면서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 부분 36만 4,770원. 학비 27만 5천원.
눈높이, 그리고 아이북랜드, 어린이집 기타 경비 각각 비용 지출이 있었습니다. 눈높이는 이번 달의 마지막으로 끊기로 했고요. 다음 달부터는 그래서 비용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식비 4만 원은 어린이집 석식비입니다. 육아용품 21,900원. 어린이집 등원할 때 개인 수건을 꼭 챙겨줘야 되는데 수건이 너무 얇아지고 해져서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도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 수건이라서 또 이제 5장이 들어있었는데 요일별로 가져갈 수 있게 또 다른 공주들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랑한다고 이제 자기 전부터 설레했던 게 귀엽기도 하고 뿌듯했습니다. 장난감 19,450원. 아이 장난감 구매했네요. 강복절에 아이랑 둘이 보내면서 큰 문구 사가서 둘러보다가 구매를 했는데 역시나 며칠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난감을 사는 것보다는 제가 사는 대구시에서 지원이 되는 장난감 도서관이 있어서 그거를 요즘 이용 중입니다. 실증을 자주 내는 아이에게 매주 새로운 장난감을 골라서 무료로 대여가 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곳도 지역 이름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아마 있을 거예요. 시에서 또 나라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의류 8,420원. 아이 신발과 팔찌 구매했어요. 아이랑 아울렛 구경 갔는데 엘사 신발이 세일을 해서 하나 구매했고요. 저렴한데 아이가 좋아해서 가성비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20만 5,334원. 신용대출이자 지출되었습니다. 이율 자체가 변동이 되다 보니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직 4%대거든요. 얼른 상환을 해서 5%까지 올라가기 전에 조금 부담을 줄여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부분 20만 2,980원. 보험료 19만 6,860원. 병원 3,960원. 약 2,160원. 아이랑 안과를 방문했어요. 눈 깜빡임이 심해 보여서 갔는데 속눈썹이 조금 찔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심하진 않으니까 안약을 넣고 기다려보자 했는데 눈이 좋아지는 약이라고 다행히 안약을 몇 번 잘 넣다 보니까 금방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주거통신 18만 8,700원. 관리비 16만 7,454원. 아파트 아이 어플로 네이버 포인트 쌓인 걸로 할인하곤 했는데 이달은 네이버 포인트를 다른 거 구입하면서 써버려서 토스 포인트 조금 있는 걸로 활용했습니다. 저는 토스 포인트 매일 걷기로 조금씩 모으는 중이거든요. 아침에 출근을 걸어서 하기 때문에 그걸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는 거를 이제 관리비 결제할 때 일부 할인을 받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파트 아이 어플 사용하실 때 아래에 제가 추천 코드 남겨둔 거 활용하셔서 좀 더 할인 받길 바랍니다. 꼭 참고하세요. 인터넷 21,246원. 식비 152만 2,380원. 건기식 13만원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 식품 구매했고요. 외식 13,900원. 외식은 거의 없었는데 이제 아이랑 워터파크 가서 점심으로 음식을 사 먹었어요. 나머지는 간식 및 식료품 구입했네요. 주요 장보기는 신랑 복지카드를 활용해서 금액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저희 신랑이 이제 퇴사 계획이 있어서 이것도 곧 끝이 날 것 같네요. 실제 얼마나 식비가 늘지 조금 걱정은 되는데 식비가 늘면은 또 그만큼 줄이면 되겠죠? 생활용품 89,365원. 자파소모 63,145원. 이 중에 물놀이 간다고 방수 마스크 구입한 게 조금 금액이 컸어요. 물놀이 하니 다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물에 젖어서 숨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숨쉬기 편한 걸로 바꾸었고요. 숨쉬기 편하다 보니까 아이도 잘 끼고 있어서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운동할 때 껴도 참 좋겠더라고요. 주방 욕실 26,220원. 요거는 식세기 렌탈료 및 세제 구매했습니다. 문화생활 54,250원. 엔데믹으로 늘어나는 지출 부분입니다. 아이랑 함께하는 물놀이, 또 활동 관련해서 입장료 등이 있었어요.
알밤 줍기는 8월에 예매하고 9월에 다녀왔어요. 정말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런 데는 돈 쓰는 맛이 나네요. 무리한 지출이 아니라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쓰는 비용은 아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장난감 무료 대여를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면서 연회비 1만원 들었었네요. 교통차량 5만원, 주유비 들었고요. 또 경조사 회비 5만원, 조의금 나간 게 있었습니다. 공과금 세금 15,620원, 공과금하고 주민세 나간 게 있었고요. 패션 비용 9,900원. 8월 말쯤에 이제 가을 신상이 나오면서 연어 상품 2월 세일을 많이 해서 아직 날씨가 당시에는 더울 때라서 티셔츠 구입했습니다. 8월 저축액은 313만원 저축했습니다. 수입 대비 저축률은 55% 정도 나오네요. 이달에도 계획대로 잘 통제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월급의 세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카후, 카드 쓰고 남은 금액이 중요하다. 근데 가계부로 현금 흐름이 파악이 되고 지출이 통제가 되면 정말 월급이 알뜰하게 모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점점 경기가 힘들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개개인 삶에도 그런 힘듦이 전가가 되고 각자가 힘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절약과 저축을 잘 해내면서 위기 속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